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입니다.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 선생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김구 선생님의 바람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문화의 힘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K컬처는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K-팝뿐만 아니라 영화, 드라마, 웹툰, 그리고 음식 등 다양한 분야의 K 콘텐츠들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요해진 요즘 언택트 시대를 맞아 우리의 K 콘텐츠들은 더욱 힘을 내고 있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는 한국의 최첨단 기술과 콘텐츠를 결합해 전 세계의 K-컬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오프라인으로 진행했던 드림 콘서트는 7월 25일부터 이틀 동안 역사상 최초로 온라인 콘서트가 진행됐어요. 온라인 콘서트를 즐기는 글로벌 팬들을 위해 최첨단 기술인 EX3D 사운드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이는 서라운드 음향 효과를 통해 오프라인 공연에서 느낄 수 있는 현장감을 선사했죠. 또 초고화질 영상 4K UHD 고화질 방송 서비스, 다중 회의 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멀티캐스트 라이브 중계 등이 어우러져 조화로운 드림 콘서트를 만들어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문화 콘텐츠로만 주력을 내는 것이 아닌 과학과 기술적인 분야까지 접목해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그 누가 뭐라 할 수 없는 문화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거죠. 한국은 뛰어난 첨단 기술로 세계 최초의 문화 공연을 이끌어 새로운 패러다임의 문화 콘텐츠를 선도하고 있는데요. 이제 한국이 문화 콘텐츠 외에도 어떤 분야에서 전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을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가치 투자자 워렌 버핏이 인정한 바로 그 책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세요. 한국의 과학계는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기성과학자들이 아닌 한국의 과학 영재들이 국제대회에서 한국 과학계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2020 유럽물리 올림피아드에서 한국 대표단은 전원 금메달을 수상하며 종합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뤄냈죠. 또 국제화학 올림피아드에서도 종합 5위를 달성했습니다. 사실 한국은 과거서부터 수많은 국제대회에서 다른 나라들을 깜짝 놀라게 했었습니다. 1988년 국제수학 올림피아드를 시작으로 국제과학 올림피아드에는 총 198회를 참가하며 무려 41차례 종합 1위를 달성하는 등 과학 강국의 위상을 보여줬습니다. 국제물리 올림피아드의 수상 경력 또한 화려했습니다. 2016년과 2017년 2년 연속 종합 1위 달성, 2019년은 물리, 생물, 그리고 화학 총 3개 종목에서 종합 1위를 할 정도로 한국의 미래과학을 책임지는 영재들의 실력이 뛰어났다는 점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젊은 세대부터 기성세대까지 한국의 과학기술 역량은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뛰어난 과학 영재들이 있을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세계 6, 7위 정도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과학기술 혁신 역량 때문입니다. 사실 한국은 영재들뿐만 아니라 이미 과학기술 혁신 역량은 전 세계 탑 클래스입니다. 특히 미래 먹거리라 불리는 4차 산업 첨단 기술들,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그리고 친환경 미래차 등에서 한국이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위스 로잔에 위치한 국제경영개발원은 매년 60개 주요국들을 대상으로 국가 경쟁력을 분석합니다. 그 안에 과학기술 경쟁력을 시사하는 평가지수가 들어있죠. 투자된 총 연구개발비는 6위, GDP 대비 연구개발비 투자 비중은 세계 1위, GDP 대비 기업의 연구개발비 투자 비중 세계 2위일 정도로 전체적으로 한국의 연구개발 투자 비중은 상위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 인력 역시 풍부한 편인데요. 총 연구개발 인력의 경우 39만 6천 명으로 세계 6위입니다. 또 논문,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 수치로 환산되고 있는 지표들은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죠. 실제로 한국은 첨단 기술이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강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도 한국을 부러워하는 분야가 있는데요. 바로 디스플레이, 미래차 핵심 소재인 2차 전지, 로봇공학, 소재공학, 그리고 핵융합 에너지 등이 있죠. OLED는 한국 기업인 삼성과 LG가 거의 독주하다시피 한 상태며 특히 삼성은 QLED라는 초격차 기술까지 확보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도 한국 기업들이 점유율을 독점하고 있고요. 반도체에서는 K칩이라 불릴 정도로 한국 기업들의 초격차 기술력이 전 세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어요. 또 핵융합 에너지 분야는 세계 최대의 핵융합 연구로인 K스타를 보유해 글로벌 인공태양 프로젝트인 이터를 한국이 선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래 먹거리라 불리는 4차 산업 기술 분야에서도 전 세계를 리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이제 5G를 넘어 최초 6G 상용화를 노리고 있고 한국의 5G처럼 6G도 세계 최초 기술 개발 국제 표준이 될 것입니다. 친환경차 분야에서도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전기 수소차까지도 앞서 나가 유럽에서 역대 최고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존 자동차 시장도 미국과 러시아 등 여러 나라에서 선방했답니다. 2분기 글로벌 완성차 업체는 다른 나라 기업들이 큰 손해를 입은 반면 한국은 유일하게 흑자를 봤습니다. 바이오 분야도 한국이 변방이었지만 신약 개발과 판매까지 바이오 분야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위탁 생산 능력은 한국이 1위인데다가 바이오 시밀러 분야에서도 앞선 상태입니다. 새로운 치료 후보 물질까지 개발하는 등 한국의 바이오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죠. 게다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진단키트를 포함한 K바이오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이번 코로나 사태를 기점으로 지구촌의 중심으로 부상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미 예전부터 한국은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었습니다. 한국은 경제력뿐만 아니라 많은 분야에서 선진화를 이룬 나라죠. 그래서 OECD와 IMF, UNDP, 이코노미스트, 뉴스위크 등 8개의 세계 최고 권위가 있는 국제기구에서 인정하는 선진국임을 알 수 있죠. 특히 UNDP에서는 국가의 실질 국민소득, 교육 수준, 문맹률, 그리고 평균 수명 등 다양한 형태의 인간의 삶과 관련된 지표를 조사해 각국의 인간 발전 정도와 선진화 정도를 평가한 지수도 매우 높은 점수로 선진국으로 분류됐죠. 이뿐만 아니라 한국은 세계에서 7개국만 포함된 3050 클럽에 가입됐고 OECD 국가 중 선별되는 국가만 들어갈 수 있는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해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베푸는 나라로 국격이 올라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IMF에서 선정한 10대 선진국에도 이름을 올릴 정도로 강력한 국가가 됐습니다. 이제 한국은 코로나 사태를 통해 전 세계 외신에서조차 극찬할 정도로 전 세계의 중심 국가로 우뚝 서 있습니다. 캐나다의 한 방송을 비롯한 외신에선 코로나19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식을 보고 이제 한국은 최초의 세계 국가다라며 극찬한 바가 있죠. 특히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통계와 대응 방식을 기준 삼고 있기 때문에 이젠 한국이 세계를 이끄는 최고의 선진국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한국은 산업에서도 많은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발로 뛰고 손으로 제작하던 과거 수출 지향 노동 집약형 산업에서 벗어나 첨단 기술이 필요한 기술 집약형 산업의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전 세계 사람들의 가슴을 감동시키는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 K컬처 시대를 만들었죠. 이제 AI와 빅데이터, IoT 등 첨단 IT 산업과 미래 먹거리 산업에서도 전 세계를 리드하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 이미 한국이 미래 첨단 산업에서도 앞서가자 해외 많은 기업에서는 한국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R&D 거점을 세운 상태입니다. 해외 유명 기업들도 한국에 사활을 걸고 있을 정도로 한국은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거죠. 해외에서도 한국 엔지니어들의 실력을 인정한 것뿐만 아니라 한국의 앞선 IT 인프라와 기술 발전 수준,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국민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국을 잡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항공기 전문 업체 보잉도 한국이 가진 인력풀에 끌렸다고 말한 바 있죠. 이렇게 한국에 대한 글로벌 기업의 관심이 늘고 있는 것은 반도체와 배터리와 같이 4차 산업 분야에서 앞선 하드웨어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IT 인프라를 바탕으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소프트웨어 측면의 연구 역량이 큰 것도 그 이유일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만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둘 다 충족하는 유일한 곳이기에 대다수의 외국 기업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두 축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서 한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 4차 산업 기술이 비교 우위에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이런 비교 우위를 활용해 첨단 산업의 세계 공장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하드 파워인 군사력, 경제력뿐만 아니라 소프트 파워인 문화 콘텐츠에서도 전 세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한국은 우리만의 독자적인 힘을 키워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많은 나라가 한국에 매달리는 상황이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한국의 달라진 위상을 정작 한국에 있는 우리는 잘 몰랐지만 이미 전 세계에선 한국을 선진국의 선진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선도하는 중심 국가로 성장했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세계 1위 투자가 워렌 버핏도 극찬한 한국의 급등 종목 발굴 사이트 다트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책 한 권이면 왜 급등 종목이 나오는지도 완벽히 파악할 수 있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안녕!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